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소식에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다만 아직 90일간 일시적 협상인데다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도 남아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 모두 챙기기 힘든 시장 고민들 함께 나눠보시죠. 시황부터 종목 상담까지 이분만큼 명확하고 꼼꼼하게 보는 분이 있을까요?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한경의 안방마님 박윤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근님. 네. 그래도 이제 미중 양국이 협상에 돌입을 했고, 에이펙 이 회담에서 또 다시 2차 만남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네.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건 항상 시장은요, 네. 우리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굉장히 대차게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었고, 네.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 이제 네. 좋은 소식들도 나왔고 시장도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장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잠시 쉬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꾸겼다가 약간 차트들 좀 꾸겼다가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음 주, 이번 주 요점도 한번 보면서 네. 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았는데요. 예. 마무리는 좀 아쉬웠던 게 코스닥은 좀 눌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좀 상승분을 좀 뱉어내면서 이 5일선이라고 하죠. 이제 5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하면서 끝나는 코스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환율을 보면 주중에 1,380원대 환율을 우리가 봤거든요. 예. 이번 주에. 근데 봤는데 결국 마무리는 또 1,400원대로 올라와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좀처럼 이 1,400원대도요 되게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1,300원대로 가면 또 올라오기 바쁘고 또 약간 아직은 1,400원대 위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요. 이거 무슨 일인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국채 네.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역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는 우리 시장 또는 미국 시장 아니면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 소식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머리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변동성 지수 여러분들 공포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공포지수가 18 밑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네, 우리 증시도 지금 18 밑으로 지금 내려가서 18 정도 있고요. 미국 지수도 지금 미국이 66인가까지 올라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17 레벨이면 너무 이제 지금은 태평성대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와 있죠. 자,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하이라이트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 이야기대로 자, 관세 폭탄이 이제 90일을 휴전을 가져요. 네. 아니 뭐 145%다, 125%다 아주 싸울 땐 언제고 자 상호관세 미국은 대중에 30% 지난주에 제가 80%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145에서 30%로 낮췄어요. 자 그리고 미국에 향해서 중국은요 125% 이야기했다가 무슨 경매 게임 하듯이요 이렇게 부르다가 결국엔 10%를 낮췄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라는 숫자라 125라는 숫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아찔하고 했다가 30과 10으로 낮추니까 상당히 좀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우리 안도렐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오르긴 오른 거예요. 30%지만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향해서도 중국도 10%지만 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지 관세 휴전이 들어가는 이 90일 동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중국산 사재기에 미국 업체들이 돌입한 거예요. 너도 나도 사재기 9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90일 동안 우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빨리 사놓자. 사재기 그렇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적이 많이 되겠죠. 사재기가 해운과 해운 운임이요. 지금 들썩들썩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해운이. 그러니까 HMM 같은 우리 그
섹터 이 종목도 많이 오르고 또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사재기 앞서니까 이거는 결국엔 뭘 촉발시킬 수 있어요. 사재기 하는 거는 역시 또 인플레이션을 이거는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그런지 파월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파월은요. 공급 충격 시대가 진입할 수도 있다.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지금 파월을 향해서 트럼프는 해임을 한다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파월은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가 결국에는 물가 상승 요인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어떻게 돼요? 사재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요인이. 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의 이제 외교에 대한 것들도 이제 물망에 올라 있는데요. 3년 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이제 했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뭐 특별한 어떤 무슨 뭔가 어떤 이 합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돌파구는 없었다. 휴전의 입장차가 좀 극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된 이번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에 관련해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을 강등한다는 이 소식이 좀 들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들려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월요일 날이나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변동성 나올지는 우리도 한번 체크해보는 상황 월요일 날 아침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세 휴전의 이 공포 지수가 안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또 여전히 금리 인하의 미적지근한 연준의 온도가 있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 4시간, 5시간 전에 들려왔던 속보였죠. 이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 건정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하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또 큰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이어서 오늘 공감 일정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알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 트럼프 내각과 이 지금 이제 국제 정세와 흘러가는 이 외환 시장의 동향을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은요. 대단한 무역 적자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도대체 미국은요. 왜 이렇게 무역 적자국의 상황을 놓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요. 네. 자, 미국을 향해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제 무역 흑자,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지금 딱 보니까 10위까지가 좀 나열돼 있죠.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이 나라들을 향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무역 적자인 상황이죠. 자, 1등은 당연히 중국이에요. 중국이 무역 가장 큰 흑자국이고요. 뭐 이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죠. 자, 여기에 대한민국이 8등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도 미국의 대단한 이제 무역에 대해서 흑자고 미국은 우리한테 적자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여기 앞에 7등이나 6등을 보면 대만, 일본이 여기 앞에 있죠. 이제 베트남이 또 여기 굉장히 앞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태국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멕시코는 또 아주 또 대단한 또 무역 흑자국으로 되었고 미국으로서는 무역 적자국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8등이라고 여러분들 2024년까지 자료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2기잖아요. 네. 1기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를 보면 괄호 안에 여기 이제 순위가 있죠. 2017년에 우리가 10위 정도, 2018년에 13위, 14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집권 때, 1기 때. 그렇다면 지금 8위로 올라갔잖아요. 돌아왔더니 컴백했더니 대한민국 뭐야? 14위, 13위 있던 녀석들이 갑자기 8등으로 우리한테 흑자를 지금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나름의 우리가 괘씸죄를 얻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무역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한테도 칼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번에 올해입니다. 3월 달에 무역 적자가 미국으로서는 1,405억 달러로요. 무역 적자 사상 최대를 했대요. 자, 무역 적자 사상 왜 사상 최대 적자가 됐을까요? 자, 트럼프 관세 앞두고요. 수입 폭증 아까 전 사재 얘기한다 그랬죠. 예. 90일 유예 주니까 더 사야죠. 마구마구 사야죠, 지금. 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앞두고 수입이 폭증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상 최대 지금 무역 적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무역 적자국일까? 여러분들 몇 가지 요소를 제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이 적자라는 건 뭐예요?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수출하는 항목이 너무 적고 수출하는 품목보다는 수입하는 게 월등히 많은 나라인 거예요. 수입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일단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거죠. 이제 원자재, 미국은 원자재나 완제품, 에너지 등을 굉장히 대량의 또 방대한 양을 수입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근간이 되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낮은 제조업 생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에 이제 미국도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킨다. 르네상스를 일으켜서 제조업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미국 현지화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는 있지만 리쇼어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를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제조업 생산.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아주 낮은 단가로 물건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 이 공조를 받는 이 수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과거 한 20, 30년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일부 불리한 무역 협정도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이 됩니다. 나프타라든지 WTO라든지 미국으로서는 좀 불리한 어떤 협정을 맺어 놓은 것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제가 밑에다 해놨는데 미국은요 웬만한 다른 경제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고용도 최대 수준이고 지금 역대급 고용을 지금 여러분들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많이 어렵고 허리가 휘청휘청 있는데 미국은요 진짜 다른 초월하는 어떤 경제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규모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소비 국가입니다. 미국의 소비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사람들이 지갑이 두둑하다는 얘기죠. 달러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둑하니까 근데 그 소비를 무엇으로 하냐? 수입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됩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적자국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죠. 즉 가장 미국에서요. 감히 박윤진 대표한테 미국은 무엇을 가장 많이 수출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과감하게 달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미국은 달러를요. 찍어서 정말 달러를 발행해서 전 세계에 뿌리는 전 세계 수출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요. 달러가 밖으로 나간다는 건요. 물건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초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무한정 달러를 갖다 이렇게 풀고요. 물건을 사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무역에서는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기축통화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더 많다고 봐야죠. 더 유리한 게 많고 또 그렇지만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자, 거래를 위해서 달러를 많이 공급해야 돼요. 유동성. 그러니까 결국 기축통화의 지위라는 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달러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달러를 돌아다니려면 달러를 많이 풀어서 달러를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유동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회 시간을 잠깐 생각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급을 많이 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달러를 많이 풀고 많이 공급을 하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아까 얘기했죠. 무역 경상 수지라는 거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무역 수지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경상 무역 수지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는 유지. 달러가 만약에 전 세계 돌아다니지 않으면 너네가 그게 어떻게 기축통화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축통화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달러가 많이 돌아다녀야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달러는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달러를 아까 전에 많은 공급을 하다 보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 너무 무너진 달러 가치는 또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뢰라는 건 결국 달러 가치가 유지돼야 되지만 아까 전에 우리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한 것처럼 미국의 경제 건전성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풀면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고 또 달러의 약세는 또 기축통화의
어떤 그 기능을 상실해.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트래핀의 딜레마라는 어떤 그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균형을 찾기 위해서 자, 일단 미국 각 나라의 국제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제 수지는 크게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상 수지 안에 아까 전에 무역 적자라고 하는 무역 수지가 여기 안에 있죠. 그다음 뭐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 크게 경상 수지가 그러면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나는 미국의 구조겠죠. 그럼 미국은 어디서 크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무역 적자지만 결국엔 자본 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이루고 있죠. 자, 자본 수지가 흑자를 이루려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국이 흑자를 이룰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다시 본국으로 어떤 회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학개미님들 주식 살 때 어떻게 해요? 미국 주식 살 때 우리 원화를 환전을 해서 달러를 환전해서 그 나라의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를 우리가 또 거기에 또 달러가 상승한 요인을 만들잖아요. 국채 발행, 미국 주식 또는 미국 부동산 등이 이제 자본 수지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난 규모로 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제조업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금융업을 하는 나라라는 거 대강 이제 능치채셨죠. 그러면 결국 트럼프 일기가 무역 전쟁에서 결국 나중에 말기로 갔을 때는요, 환율 전쟁으로 번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2017년에 지금 이 고시장 환율을 보면 1,131원이었어요. 네. 지금으로는 좀 까마득한 이야기 같은데요. 환율 전쟁 본격화, 미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하며 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이 기록이 있었고요. 환율 조작국 이슈에 원달러 환율 트럼프 당선 전후로 넉 달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서 뭐 트럼프 환율 전쟁이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환율 공포에 있다. 또 원달러 환율 석 달 만에 1,130원대 해갖고 1,100원 다시 깨지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 트럼프 일기 말쯤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90일에 유예가 일어나긴 했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무역으로 흑자를 내는 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흑자가 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을 만지작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역 사실은 관세보다는 환율을 이렇게 만지작 거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공포까지 얘기가 나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를 기조를 갈 수 있는 상황은 볼 거라고 보거든요. 자, 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페이지를 보고 달러와 약세가 됐을 때 우리가 수혜주는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혜주를 본다면 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죠. 우리 지금 여행 가기 굉장히 힘들었죠. 맞아요. 너무 비싸진 달러 때문에 이거 네.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 다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그다음에 유틸리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가스, 전기, 뭐 수도,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고. 친절하게 또 네, 제목도 에너지 써놓으시네요. 수입 단가, 에너지를 수입하잖아요, 우리가. 예. 에너지 수입 단가가 달러가 내려가면 우리는 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뭐 SK이터닉스, 뭐 태양에너지든 대명에너지든 뭐 이런 것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은행주가 또 뭐 수혜가 될 전망인데요. 네.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개선 유도가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죠. 달러 ETF인데요. 레버리지 사시면 안 되겠죠. 달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버스 달러 ETF도 여러분들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향후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가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오늘의 공감 일정이었습니다. 한 주도 아니고 2, 3주 앞서서 전략을 세워보는 선행 일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한번 네, 가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막바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가 모두가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실적 그렇죠. 발표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5월 26일 주간입니다. 자, 미국의 임상 종양
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미국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관련돼서 면역 항암제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청약의 GC 지놈이라는 GC 영어로 G죠. 녹십자 그룹 계열, 요즘에 GC라고 얘기합니다. 임상 유전체 분석 전문 업체이고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해서 질병을 먼저 예방을 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유전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너무 중요했죠. 제가 한 2주 전부터 우리 앵커님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스 반드시 봐야 된다. 근데 삼양식품 어저께 뭐 20%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말인데, 근데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한화시스템, LIG 넥슨까지요. 네, 맞습니다. 이 세 종목이요. 이만큼 제가 항상 이 증시 일정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그때는 약간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매도의 관점으로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26일 주간이 되기 전에는요, 한 20일부터는요, 좀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매매가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자, FOMC 의사록 공개와 금융통화위원회, 제가 이것도 빨간색을 좀 금융통화위원회 왜 그랬죠? 우리 이번에 5월에 아마도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6월 2일 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멘트 산업 컨퍼런스 셈텍이라는 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요. 뭐 전 세계 30여 개국 업계 관계자가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내 시멘트 업계가 100여 업체가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순환 자원 설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시멘트 레미콘이지만 저는 탄소 관련, 여기 지금 제가 못 써놨는데 탄소 관련한 거,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도 볼만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6월 2일, 6월 3일이면요. 자,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장이라는 거, 우리 주식시장은 휴장을 맞이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4회 알래스카 지속 가능 에너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제 이곳은 이제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결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전력 설비주들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 원전, 최신 에너지 기술 뭐 이런 것들, 액화 천연 가스, 광물 자원 개발, 뭐 그다음에 한미 양국의 통상협의 과정에서 거론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시 한번 거론되겠죠. 여기에 관련되는 섹터가 상당히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벌써 나온 게 원전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LNG 이런 쪽도 다 지금 나와요. 인공지능 섹터,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롯데 웰푸드가 롯데상사 합병 추진 보도에 대해서 공시해야 되는 거고요. LG전자가 인도법인 IPO에 따른 타법인 주식 처분에 대한 답변 기다리고 있고요. 롯데쇼핑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합병을 한대요. 이거 굉장히 큰 합병이죠. 영화 산업의 빅딜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보도에서 제공시 기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 영화관 간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나? 생각해보니까 저 꽤 됐네요. 저도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합병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 영화관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막 줄 서서 막 기다리고 뭐 표도 없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합병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미안하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집에서 하도 보니까. 이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미국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공개하면서 상반기에 어떤 금융 어떤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5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고요. 유로존에서는요, 중앙은행인 ECB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주 차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오늘의 센 주식도 궁금한데요. 연일 엄청난 상승률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죠. 또 오늘의 센 주식 강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한 주식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맨날 매집을 강조하는데 매집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를 시켜드려야 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자꾸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뭔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한번 베팅해볼까?
여기서 올라오지 않겠어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 낭패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특히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투자자님들이 네. 그게 가장 큰 거. 그분들이 좀 많이 떨어진 거 되게 좋아요. 네. 싸다는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말씀드리지만 5개월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요, 이게 더 밑에 지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매수하지 마시고, 물려도 좋습니다. 주식하다 보면 박 대표도 많이 물려요. 물리지만 물려도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빨리 오려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물리더라도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돌려 있는 이 종목은 물려도요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여기서 강조할 게 매집이 아니라 추세를 계속 강조해야 된다. 근데 그 추세가 바로 뭐냐? 본상승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매집 단계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개월 이동평균선이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매집과 본상승이 있다면 매집 구간은 비추세 구간이죠. 추세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추세가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매집에 대해서, 매집을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본상승에서 매매하기를 좋아하지만 본상승까지 오기까지의 그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네. 시가 있잖아요. 서정주님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매집 구간에 대한 그 세력들의 노력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집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집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 어디서 하느냐. 유튜브에 가면 박윤진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매집에 대한 어떤 패턴, 제가 지식 공유 또는 제 재능 기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매집에서는 매매하기 참 싫어합니다. 매집만요, 2, 3년, 최소한 3개월, 6개월, 진짜 뭐 1년, 2년, 3년 가는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상승 추세가 비로소 시작됐다. 아까 전에 한미약품을 좀 예를 들자면 5개월 이동평균선 계속 내려만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월봉이 갑자기 5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올라와 있다 보니까 좀 뭐야 벌써 올라와 있네라고 하고 겁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괜찮은데 겁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본상승 초입이라는 단계를 둬서 저는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상승에 초입에 있던 주가가요, 본상승으로 시작이 되는 이런 구간으로 돌아갈 때 당연히 수급하고 지표가 같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단계에서 본상승에서 본상승 초입까지, 본상승까지 가는데, 초입에서 가는데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막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모든 투자자들이 볼 수 있을 만큼 터지는 구간을 이게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갔다가 또 한 번 거기서 계속 마냥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선도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낙폭과대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낙폭과대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마냥 계속 내려온 종목을 낙폭과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꼽는 낙폭과대는 본상승 왼쪽에 본상승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낙폭과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상승의 구간이 있고 상승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근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가격은요, 한 마이너스 40%도 가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하락을 하고요. 기간은 한 2개월, 3개월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요. 그게 텐베거 갈 때 종목들이 그렇게 가요. 본상승 갔다 낙폭과대 갔다, 본상승 갔다 낙폭과대 갔다. 이 흐름을요, 6번, 7번 가면 10배가 돼요, 벌써. 10배가 텐베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10몇 번 하면 20배, 30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낙폭과대에 있던 종목이 다시 본상승 가는 경우, 이제 여기서 한 번의 본상승 낙폭과대, 또 한 번의 본상승 낙폭과대,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가느냐가 따라서 이 종목이 300%짜리냐, 500%짜리냐, 1000%짜리냐 이렇게 다른 거죠. 대표님, 그러는데 2차 전지 종목들도 예전에는 저렇게 본상승을 했었던 당연하죠. 적은 있잖아요. 매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은 매집이었어요. 매집을 통해서 본상 초입을 통해서 본상승 갔다가 낙폭과대 갔다, 이 과정을요 6, 7번 했기 때문에 10배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예를 들어 9번 갔다고 쳐요. 근데 10번째도 또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낙폭과대에서 거기서 본상승으로 못 가서 다시 매집 자리로 내려온 것이 2차 전지 섹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2차 전지 섹터다. 그러면 낙폭과대는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상승의 이렇게 낙폭과대의 어떤 의미다.
자,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이 추세가 돌아나가지 않은 매집 구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요. 매집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권장해 드린다. 특히나 우리 이렇게 한국경제TV 국고초를 보신 투자자님들은 네. 좀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매매에서 빨리 수익이 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바람이고 희망이잖아요. 네.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요. 네. 자, 이번 주 센 주식 제가 한번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기대됩니다. 이 종목. 오. 자,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자, 이 종목은 본상승, 초입 본상승, 돌파와 낙폭과대. 자, 어디에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는지 우리 앵커님도 차트를 보고 네. 한번 봐주시고요. HD 현대일렉트릭 본상승 이력이 있었습니까, 이 종목은? 네, 있는데요. 있었죠. 예. 굉장한 본상승이 있었죠. 네, 자, 이 종목이요. 엄청나죠. 이 종목 작년에 시세가요.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이거 2023년부터 치면 이게 지금 19,000원대에서 올라온 주가였어요. 그래서 19,000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으니 이게 몇 배 간 겁니까? 엄청나게 간 거죠. 그 구간 안에 낙폭과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낙폭과대가 있고 본상승하다가 또 낙폭과대 있고 낙폭과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리고 고점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꽤 많은 이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죠. 지난번에 제가 공개 방송 끝나고 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 3주 전인가요?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 낙폭과대에서 이제 돌파가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라는 거. 그렇다면 낙폭과대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밑에서 드렸다면 낙폭과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가 예상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드렸다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종목 말고도 제가 더 아주 핫한 종목 세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짚어주신 이 센 주식 종목들이 바로 다음 주에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센 주식은 HD 현대일렉트릭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유망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죠. 바로 이어지는 12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